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호입니다. 프리덤 팩토리의 대표이사입니다. 199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그 잡지가 있는데요. 이 가디언지에서 한국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수천 년간 고래 싸움에 등 터지던 그 새우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한국이 새우를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돌고래 정도가 됐다, 이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웠는데, 근데요, 요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다시 새우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중국은 우길승천하고 있죠. 일본은 재무장을 한다고 그러고 독도 달라고 좀 저야단을 치고 있죠. 이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지금 이미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덤 팩토리의 731명 주주들께서 대표인 저에게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한반도 자유통일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그래서 제1탄 8천만의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대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유통일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 손광주 소장님과 또 강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손광주 소장님은 현재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요. 또 전 데일리 NK 편집인이셨습니다. 손광주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강철환 대표님이십니다. 조선일보 객원 기자이시고 현재 북한전략센터 대표이십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참 한국이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일본, 중국이 뭐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지금 뭐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과연 이 상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래서 반드시 통일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가디언지 네.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경제 분야에서는 돌고래임이 분명합니다. 세계 9위권 정도가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외교 분야,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워낙에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하필이면 대한민국이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외교 안보나 국제관계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현재는 새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돌고래쯤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돌고래가 되려고 그러면은 먼저 남북 간에 지금 끊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한민국이 국가 건설, 영어로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 건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불구 형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통일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한중일이 국제관계에서 호혜평등의 게임이 가능합니다. 원래 국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이 중요합니다. 이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 그 외에 소프트 파워도 있지만은 기본이 군사력과 경제력인데, 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려면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 불구 상태에서 벗어나야만이 비로소 한중일이 호혜평등의 국제관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한 8천만 원 돼야 돌고래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자, 강 대표님, 중국이 말이죠. 그 2호도 상공의 항공 식별구역이라고 하나요? 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뭐 이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영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표면상으로 보면 이제 중국과 일본, 또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제 새우등같이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잘 보면 지금 그 북중 간의 관계가 좀 굉장히 손상돼 있고, 지금 중국이 그 대한민국으로 상당히 접근을 하려고 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일본과 미국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면 대한민국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새우등같이 보이지만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과 미일의 입장을 잘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이용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 국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방적인 어느 편을 뭐 들어둘라기보다는
적절한 어떤 전략을 짜서 네. 아주 균형 있게 하면 네. 충분히 우리의 국익을 찾고 네. 통일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통일 꼭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내용의 통일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연방제 통일이라든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또는 예. 북한식의 통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우리가 만약 당하게 되면 오늘의 북한과 똑같은 이제 북한이 되는 통일이죠. 그렇죠. 예, 북한이 된 통일이죠. 남북한이 모두 다 북한처럼 되는 통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이 통일할 때 그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이제 자유화가 됐는데 만약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수영 김씨 독재는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네. 영원히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집단이기 네. 때문에 김씨 정권이 집권하는 한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거는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남한 5천만 명까지 포함해서 8천만이 김정은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가 되겠군요. 예. 예, 꼭 자유통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소장님, 이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려면은 북한 정권이 붕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김정은 정권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통일이라는 것은 네. 남북 간에 7천만 한 네. 단일 민족을 놓고 다투는 정권의 투쟁입니다. 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유통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유통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네. 전체주의가 이 북한식 전체주의로 통일돼버리면 북한식으로 가는 것은 아까 강 대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북한의 정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뭐 복잡하게 자꾸 정권이 붕괴된다, 북한이 붕괴된다 하니까 네. 혹시 땅으로 꺼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 썰렁했던 거 아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은 중국의 모택동 정부에서 아하. 등소평 정부로 네. 그러니까 수령 정권에서 개혁개방 정부로 네. 이것이 바뀌는 것이 북한의 체제, 정권의 이 전환, 네. 나아가서 체제의 전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체제 전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방화,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이 네. 하나의 정선입니다. 네. 북한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길로 가면은 자유통일은 반은 달성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통일이 되면, 자유통일이 되면 우리의 살림살이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좀 득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 달라지는 엄청난 이 부의 이 상승을 네. 지금으로서 한번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 남북의 이 통일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8천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영국이 대략 한 6,500만, 네. 프랑스가 7천만, 독일이 한 8,500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독일보다는 약간 작지만은 네. 영국, 프랑스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구가 대략 한 8천만쯤 되면은 말하자면 단일 시장으로서 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8천만 내수 에서 시장이 꽤 커지는 바로 거군요. 우리 네. 김정은 대표님께서 아마 그 네. 전공에서 잘 아시는 거라고 네. 그 두 번째가 네. 북한의 그 광물 자원이 네. 대략 7천조 원입니다. 그 가치가. 이거 뭐 어. 상상하기가 네.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것을 이 광물 그 원산물을 그대로 중국에다가 넘기고 있거든요. 이것을 네. 1차 가공만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북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잠재 가치가 6천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토지, 자원, 예.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이게 경영 능력, 이것이 북한의 합쳐진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노하우가 결합되면 그러니까 엄청난 예, 잠재력을 이거 대략 발휘하고. 곱하기 4에서 곱하기 8 정도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네. 되면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 일자리 창출 이것은 북한이 그야말로 거기에 그 넓은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 경제 바다가 예. 보고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죠.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 2,400만들의 그 주민들의 행복은 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자유, 인권, 민주주의, 안정된 법치, 예. 그게 행복. 예. 이것은 북한 2,400만 주민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통일이. 예, 강철원 대표님. 근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아, 그 통일되면 골치만 아프고 이 재앙이 오는 거 아니야? 예. 우리가 감당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예. 그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은 이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제 크게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대상이냐.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북한이 이제 뭐 변화될 때 뭐 네. 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해서 난민이 발생해서 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냐. 네.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동부 독일이나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NP가 한 5,000불 수준에 머무르다가 네. 변화 시기가 오면서 그게 절반으로 탁 떨어지면서 혼란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거의 뭐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게 통일이 되는 순간 이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대량 탈북은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될 수 있다.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북한에 네. 가려고 하겠죠. 너무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남쪽에 오는 것보다는 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그 북한 자체에 굉장한 기회가 생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려하는 것이 아마 그 독일처럼 네. 어떤 그 뭐 이 마르크화를 이제 뭐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들을 1대1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독 주민의 어떤 복지를 서독이 감당했다든지 이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과거의 동부 독일은 그 시장 경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많이 관여를 했죠. 예. 근데 지금 북한은 겉으로는 사회주의지만 네.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시장 경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존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가 진행됐다고 예, 보시면 거의 이제는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유만 주어지게 되면 충분히 스스로의 목은 자기가 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부담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벗어날 때가 왔다. 예. 예,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인프라를 깔아주고 예. 또 이제 기업 활동이 자유화가 되면 오히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취업도 가능해지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사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그 대기업 위주로 수출 주도로 가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이 열리게 되면 이제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고 또 이제 북중 천리 국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상품들이 중국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더 탄탄해지면서 내수 경제가 확대되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일석이조의 그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참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 이제 북한의 정권 붕괴가 이루어지면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 이 휴전선 넘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강 대표님께서는 밖에 나와 있던 탈북민들이 오히려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기회를 보고. 예. 이제 한국에 오신 많은 탈북자들이 계신데 그 황장엽 전 그 노동당 국제비서께서 네.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 북한이 정권 교체가 되면은 네. 앞으로 북한 사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신호인데 왜 자기 고향을 떠나겠느냐? 네. 고향을 떠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그 강철환 대표님께서 북한이 체제 전환되고 붕괴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 네. 중국에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거는 저는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아마 탈북자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중국에 있으면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에 있으면은 그야말로 국가가 없는 서름을 네. 겪게 된다는 거죠. 네. 호구도 없지. 취직도 못하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지는 것을 한번 슬픔을 뼈저리게 느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북한이 국가 정상화가 될 경우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네.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네. 그 통일정책연구소에 있을 때 거기 탈북자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개혁개방정부, 민주주의 정부로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냐. 10명 중 9명이 돌아가게 돼요. 그 이것이 현실입니다. 강 대표님도 그러면 돌아가시겠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쪽의 생활이 워낙 익숙이 돼 있으니까 네. 갑자기 북한이 뭐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살기는 쉽진 않겠죠. 네. 하지만 이제 북한이 변화되고 뭔가 좀 환경이 되면 당연히 북한에 가서 뭔가 이제 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예. 자, 오늘 그 8천만의 프리덤이라고 하는 우리 대담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유통일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새우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최소한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이 강대들 틈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어깨 펴고 살려면 우리도 강대국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통일은 반드시 자유통일이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이어야 하고, 또 그 통일이 됐을 때 남한 사람에게도 또 북한 사람에게도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돼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량 탈북할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밖에 나와 계신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손광주 소장님과 또 강철한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한반도 자유통일 프로젝트 8천만의 프리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